이제 실버프리 방문 두 번째 세션 직원과 인터뷰 직원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무슨 정치적 얘기라기보다도 지금까지 실버프리를 함께 만들어 오면서 여러 직원들 입장에서는 대표이사라든지 임원분들께 말씀을 못 나누신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기회 편하게 한번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눈 마주치는 수로 할까요? 혹은 평상시에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고 그 문제점이 있으면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해갖고 해결을 항상 했기 때문에 딱하니 뭐 특별히 뭐 더 여쭤볼 뭐 그런 내용은 사실 없어요. 어르신 모시는 거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나 또 부속위원 그 일을 진행했을 때나 이제 뭐 그 의견을 내놓고 그 의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면 뭐 대표님이 조금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서 그 합의점도 찾아내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항상 대화를 하면서 그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뭐 오늘이라고 해서 딱히 우리 대표님한테 뭐 여쭤보고 이렇게 뭐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네. 네. 점수를 지금 많이 따고 계신데 아직 저기 그 연봉가 하셨나요? 대표님께 청구를 하셔서 조금 올려드리도록 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마 제일 이렇게 대표하는 사람이라서 제일 불만도 많고 말도 많이 하고.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또 지금부터 이제 미인순으로 질문하도록 바꿔보죠. 미남이 먼저 하겠습니다. 아, 미남부터 최고 미남부터 한번 말씀하시죠. 방금 나와서 말씀인데요. 우리 2017년도에 최저임금 7% 이상 올랐는데 우리 수가는 4%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요양 운영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올해 2017년도에도 대표님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급여 인상은 해주셨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기관들은 동결한 곳이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이런 지원을 해주실 수 있을런지 이 실버프리 온라인을 통해서 녹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실버프리를 운영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느 조직에 갔을 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다른 직장에 갔을 때 직원들이 정말 너무나 무례하거나 또는 불친절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직원이 이 회사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또는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구나. 지쳐있구나.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실버프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전부 이 시설의 어떤 자기네들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또는 여기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께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하고 항상 바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수가의 현실이 사실 쥐어짜도 직원들한테 풍족하다. 뭐 풍족하다는 게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그 중산층 정도의 삶을 이어갈 정도의 사실 그 급여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시죠? 사회복지사끼리 두 분 만나시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되신다고. 그럴 정도로 그게 왜 그럴까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일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해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일을 제대로 하려고 들면 끝도 없는 것이 또 이 일이죠. 그리고 이런 어르신 한 분만 계셔도 집이 가정이 다 파탄이 나잖아요. 서로 못 모시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급여를 많이 주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안타깝고요. 올해도 수가가 조금밖에 못 올랐지만 직장인들은 사실 그 직장에서 한 해 해가 지나면서 급여가 조금이라도 인상되는 그 기쁨도 없이 일을 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또 작은 금액이나마 이상을 제가 진행하게 됐고 앞으로 정부가
이런 수가를 현실화시켜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더욱더 실버프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수가를 많이 올려줘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질문보다도요. 이제 네. 사실 뭐 아까 안 팀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는 대화도 통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엄청나게 싸우기도 합니다.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떤 합일점을 찾고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은 전혀 없이 이제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점은 전체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회의에 와보시면은 저희가 그런 항상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더 지금 아까 얘기한 부분에 맞춰서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제가 혹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이제 어르신을 돌보는 문제에서 어르신도 돌보지만 보호자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호자의 관계를 봤을 때 어르신들은 저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저희는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호자가 너무나 치매에 대한 인식, 자기 부모에 대한 인식이 없이 저희한테 함부로 대할 때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인증서를 발부할 때 나라에서 좀 교육을 시켜서 해줬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 지금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 회의라는 게 정식적으로는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평일에 하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몇 명 안 오고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협조적인 분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필요한 분은 협조적이지 않은 분들을 좀 모셔다가 우리를 이해를 시키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어떻게든 보호자 회의를 평일이 아닌 다른 날로 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우리 직원도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좀 해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그거 이사님 의견이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보호자도 사실은 교육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노인 요양원의 원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한 게 어르신이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인 것처럼 보호자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 그 사이에 끼인 직원이 결국은 계속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사직서를 가지고 왔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보호자들이 자기 부모의 사실 치매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게 어르신 상태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돌보는 저희는 알 수 있지만 가족들은 절대 눈치챌 수 없는 정도의 상태의 치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 인증서를 줄 때 치매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는 요양시설의 현재 입장은 이런 것이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2.5대 1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돌봄을 얘기하는 거다. 대부분 보호자들은 2.5대 1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오냐면 요양보호사 한 명이 2명 반의 어르신을 모시는구나. 그럼 굉장히 잘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사실 보호자들이 요양원에 맡겨놓고 많이 관심을 못 가져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도 또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는 못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반성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회의를 토요일 날 한번 시도하도록 해보는 걸 올해 2017년 목표로 해서 많은 보호자들이 참석하게 하고 저희들의 입장, 장기요양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전달을 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또 그들의 불만도 저희가 접수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또 박사님한테 듣다 보면 그 부분도 교육도 요새 TV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데 너무 이 겉포장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치매 어르신에 대한 보호자들의 그 인식에 대한 것도 거기다 홍보를 좀 해달라고 좀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도록.
또 생각났다. 질문이 생각나십니까? 질문 생각나는 게 아니고 건의사항. 대표님한테 그런 네, 건의사항. 우리 대표님이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하세요.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라이 이제 그 서울대 그쪽에서 이제 그 연구하는 거 그런 것도 했고 그 외에도 아주 소소한 새로운 것을 항상 그 이렇게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어디서 그걸 우리 대표님한테 부탁을 하는지 우리 대표님이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걸 하면은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횟수를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왜냐하면은 네, 열심히 정말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막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르신한테 조금 더 투자할 수 있게 조금만 줄여주세요. 근데 인터라이 같은 거는 선진국은 전부 인터라이 시스템에 의해서 노인 장기요양 기관에 배운 건 많아요. 네네. 왜냐하면 실제로 어르신을 평가할 때 그 등급 주기 위해서 평가할 때도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날 당일날 이제 그 요원이 와가지고 어르신한테 평가하지만 어르신은 사실 그 단시간에 그 1시간 정도의 시간에 어르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라이 시스템에 의하면 간호사가 1개월 동안 어르신을 지켜보고 그 항목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 어르신을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평가를 한 간호사는 그 평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직하게 해야 되고 사실은 적어도 한 달 이상 지켜봐야 이 어르신이 치매가 있는지 또는 걷지 못하는지 어느 부분에 거동이 불편한지 이런 걸 정확히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가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인터라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우리가 처음에 입소하셨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될 것 나중에 그것을 수행해서 정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다음에 또 어떻게 이것을 반영해서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보는 어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어렵지만 선생님들한테 요구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울기도 울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배운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힘든 것은 지나가고 또 이제 지식은 많이 남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또 워낙 다른 일들이 많으니까 가능한 한 선생님들 입장을 다 고려하도록 할게요. 네, 횟수만 좀 줄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그런 질문이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부럽네요. 다른 모든 장기요양 기관들도 이렇게 좋은 의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분 후에 다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